오늘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이 종목군들 궁금하셨다면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반도체 소부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워낙 핫하길래 또 다뤄봐야 했는데 너무 매일같이 다룬 것 같아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거래 재개됐습니다. 솔브레인이 다시 분할 재상장 이후 솔브레인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로 거래가 재개됐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상한가에 갔어요. 이 종목은 100점 만점에 몇 점? 한 줄평은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기대감이 컸었죠. 90점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한 줄평은요? 이제 극한의 경영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네. 극한의 경영이 이끌어낸다. 90점 높은 점수 주셨어요. 솔브레인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 봤더니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질문이 올라와 있고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두산 PLC보다 더 좋으니까 적정 주가로 봤을 때는 상한가 충분히 갈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의 차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분할 재상장에 대한 배경 들어볼게요. 먼저는 이제 기존의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렇게 분할을 할 의향이 있다는 부분도 연초부터 기대감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네.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일단 먼저는 이제 분할 및 재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홀딩스는 지주 회사격으로서 이제 승격을 시키면서 동시에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하기 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좀 제안을 드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영에 대한 효율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제 사업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인 경영 문제에 대한 권한 부분 때문에 기존의 사업 평가를 어떻게 나뉠 것인가. 오히려 이제 사업에 대한 탄력이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 문제에 대한 부분의 리스크를 저해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축에서는 이제 정지한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가족들 간의 어떤 상속 문제라든가 세금 리스크를 탈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자기 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저감을 시킬 수 있는 효과까지. 그래서 오늘 장에서 아마 상한가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는 기본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경영권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이를 토대로 모멘텀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오늘의 상승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도 있고 분할 재상장으로 이제 경영권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맘 놓고 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90점이나 주신 거거든요. 그럼 거래 재개한 이후의 주가 방향을 볼게요. 벌써부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니까 언제 팔까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상장을 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가 이후에는 주가 급락을 굉장히 빠르게 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결국에는 시장의 여부에 따라서 좀 판단을 예리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1조 그룹에 들어왔죠. 그렇죠. 지난 2019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매출 1조 그룹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솔브레인보다도 일단 솔브레인 홀딩스 쪽을 먼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20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1조 클럽을 달성한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주가 탄력이 올라갔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팬데믹에 대한 소요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다소 늦게 나온 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의 회복은 조금 더딘 편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솔브레인과 솔브레인의 주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LG화학을 시작으로 해서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삼성 SDI 이런 대규모 전지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접근을 기대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좀 더 높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면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 주가를 먼저 선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손절가의 개념으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오늘 이제 26만 원 선까지 이렇게 지금 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지금 거의 못하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오히려 손절 라인을 잡는다라고 하면 22만 원 선으로 회귀를 했을 때는 다시금 조금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분위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유럽 간의 어떤 매출 시장의 축소 여부 등을 조금 면밀히 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이제 익절 라인을 잡는 게 낫지 않겠느냐. 2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캠트로스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 이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조용히 2배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을 만큼 7월 들어서 정말 폭발적으로 주가 상승 시작이 된 종목이거든요. 캠트로스 지금부터는 어떨까요? 점수 주시죠. 80점 부여하겠습니다. 80점이면 높은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줄 평은요. 아직 상승 남았습니다. 아직 상승 남았습니다. 이런 멘트를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주주분들이라면요.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서 캠트로스에 대한 생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글도 많이 눈에 띄었고요. 작년 고점 뚫고 갈 때까지 가보자.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면 좋을 텐데 신용 비율이 좀 높나 봅니다. 그 부분은 안습이라고 써주셨네요. 삼성전자가 포토레스트를 개발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수혜주로 캠트로스가 꼽혔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길래요? 일단 먼저는 이제 EUV 장비를 활용을 해서 포토레스트에 대한 소요들을 좀 더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에 DDR5 관련된 규격이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소부장을 취급하는 회사들을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부장 붙잡기에 혈안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오히려 지분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사업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노리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의 반사적인 수혜를 제대로 받아가겠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사업 시장에서의 결국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부장에 대한 부분들이 독립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의 부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소부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하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레지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기존의 금호석유에서 최초 자체 생산을 했었고 이후에는 SK 머티리얼즈가 또 인수를 한 바가 있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간 종목들 어느 정도 갔지만 작은 시장 안에서 조용조용하게 올라왔던 마치 복검과 같은 그러니까 한 방을 꽂기 위한 기다림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림 끝에 이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기다림이 전혀 아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캠트로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앞서 이야기한 포토레지스트뿐만 아니라 2차 전지라는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잖아요. 사실 이제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명을 못 받았습니다. 일단 먼저는 지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의 전체적인 글로벌 수요 부분들 그러니까 전지량을 비교를 했을 때는 매출이 한 23% 감소를 했지 않았느냐라고 반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국내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2차 전지 시장들 더 늘렸습니다. 매출이 늘었다라는 부분만 말씀드려도 이미 충분하게 경쟁력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또 많은 제조들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지 관련된 부품 회사들도 줄줄이 지금 상승세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낙수 효과와 같은 효과를 그대로 받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품주로서의 캠트로스 다시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오늘 상승 탄력이 지금 연이어서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 보수적인 시작에서 조정 이후에 혹은 공매도 시점 이후에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초점으로 저는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점수도 높게 주셨는데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가 대비 그리 높지 않거든요. 그냥 이 정도만 보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1차적인 목표가인 거예요? 우선은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지난 어젠가요? 이제 영업일수 기준으로 했을 때 공매도 부활까지 딱 3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형주일수록 또 이런 주가에 대한 타격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급하게 올라타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꾸준하게 눈여겨보셔도 괜찮다는 부분에서 1차 목표선으로서 8,500원으로 한 번 더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8,500원. 그 위에 또 오른다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다뤄드릴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국산화라고 하면 우리 앞서 이야기한 솔브레인과 함께 초반부터 거론됐던 종목이 후성이에요. 후성 2차 전지의 국산화 소재까지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 더 갈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요? 조금 아쉽지만 70점을 부여하겠습니다. 70점. 아쉽다. 코멘트로는요? 일단은 실적이 조금 못 받쳐졌죠. 그래도 아. 이번에는 뽑아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웃어보고 싶습니다. 실적을 뽑아보자. 근데 아직까지 뽑힌 건 없어서 점수는 70점이에요. 알겠습니다. 토론방에서 주주분들의 생각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생각 살펴볼게요. 지금 사도 안 늦어요. 전기차 전해질 증설해야 돼서 이제 빛을 볼 종목입니다. 더 가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8월 15일까지 간다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또 그 전날이 8월 14일이 위안부의 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쯤을 기점으로 또 일본과의 무언가의 잡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국산화 소재주들이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떤 모멘텀을 후성 갖고 있는지 국산화 소재 종목으로 꼽히는 이유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제 소부장주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일본 제철과의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PNR이라고 하죠. 포항과 이제 포스코와 그리고 이제 일본 제철과의 어떤 매각 재산 매각 주식 매각 처분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측의 반격을 또 한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들과 기대감들이 같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려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어떤 국산화 소재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이제 불화수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입 의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작체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메리트점이 오히려 수입을 하는 게 더 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어떤 관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후성에 대한 어떤 생산 라인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보다 더 탄력적인 어떤 수익성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먼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좀 횡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전해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적이 생각만큼 받쳐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기다리자는 부분들 때문에 어디까지 주가의 회복은 더뎠지만 이제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의 시장들의 긍정적인 사인들 그리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목표 주가 자체는 조금 더 탄력성 있게 10,000원 선까지도 올려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500원 선으로 조금 더 충분하게 기다려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 실적 저주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점수는 낮았어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했고요. 마지막 종목 만나볼게요. 이 종목은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국산화주 하면서 제일 안 다뤄봤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가적인 움직임이 보이길래 한번 포착을 해봤습니다. 램테크놀로지는 불화수소 국산화 테마로 꼽히는데 램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90점 부여하겠습니다. 90점이요. 높네요. 그 한 줄평은요? 토끼와 거북이 아시겠죠? 네. 거북이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충분하게 기다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느릿느릿 그렇지만 결승전까지 먼저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높은 90점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의 주주분들의 생각,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보죠. 반도체 날아가는데 너도 가야지. 약간 원망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요. 솔브레인에서 144% 수익 중이다. 너도 가자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관련주들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현재 주가는 그래도 장중에 보였던 고점보다는 조금 낮아졌거든요. 램테크놀로지가 오늘 오르는 배경부터 들어보죠. 실제로 이제 에콰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자립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목표를 세우면서 램테크놀로지가 또 한 번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콰수소 같은 경우에 일본에 대한 어떤 수입 비중이 그러니까 44%에서 12%까지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이 급감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완전한 소재의 독립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왔는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2,840만 불에서 403만 불로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이가 절감됐다는 부분을 봤을 때 이 시장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결국은 이런 에콰브라수소를 취급을 하는 회사인 이 램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제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021년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에콰브라수소에 대한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서 완공과 가동 시기를 2021년으로 내년으로 지금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현재에서의 시장 부분이나 매출 부분도 나름대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송 중에 많이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주가상으로 너무
큰 움직임이 다른 종목에 비해 없었거든요. 올해 실적 예상치는 어떨지 램테크놀로지 90점 받은 만큼 신규 접근 가능한지 들어볼게요. 실제로 조금 종목들 중에서 좀 다소 소외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나는 종목들 보시면 네.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혹은 이제 시가총액 부분들이 좀 약소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시장 안에서 뭔가 탄력성은 있지만 굳이 도박은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빅세븐과 같은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먼저 탄력이 움직여지고 그 다음 낙수 효과로 꾸준하게 작은 주들이 움직이는 동향이 나타났는데 오늘 장에서의 상승 탄력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요. 조금 실적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화웨이와 관련된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들이 좀 더 격화가 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 없이는 못 산다. 이걸 앞으로 목표가까지도 10,000원까지도 올려다 보시면서 꾸준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공매도라든가 이런 조정 기간이 나타났을 때 7,500원 선 이하로 나왔을 때는 잠깐 쉬어가셨다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0,0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했습니다. 램테크놀로지까지 전해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